네,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A1 리서치의 조일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대 시장이 엇갈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은 하고 있어요. 바닥권이 잡힌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뭐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예. 제가 1월 달부터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뷰를 잘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2주 전에도 제가 갖고 온 자료를 얘기하고 이제 별로 얘기한 게 없는데 조심스럽지만 5월 FMC가 끝나고 나면 네, 다음 주. 예,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뭐 50bp가 됐든 75bp가 됐든 어쨌든 긴축을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그 긴축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 이번 주 들어오면서 나스닥이나 그 첨단인주도 너무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반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거 2주 전에 이거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외국인들 선물의 누적 수급이 그 당시만 해도 2만 5천 계약인데요. 지금 36,622계약이 누적이 됐고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그리고 네. 신용잔고가 1조 7천억까지 증가됐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2주 전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왜 기관들이 인버스 2X를 사냐. 예. 이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가치가 꺾일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8조를 사고 대형주에서 16조를 샀잖아요. 네. 지금까지 나타난 형태 보면 대형주 철저하게 소외됐고 그렇죠. 소형주만 갔던 형태. 뭐 마이너스죠. 예, 결국에 그러니까 상종목들은. 대형주의 수급이 아마도. 이렇게 막 몰리니까 이런 형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상황만 보면 좀 답답하죠. 뭐 2,500도 가고 답답하죠. 2,400도 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런 수급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좀 이따 후반에 얘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 보면 신용잔고가 4월 27일 날 1,2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도 안 좋았는데다가 나스닥이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 이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게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에 걸려서 엄청 출렁였죠. 올라왔다가 메타의 이제 한 4% 정도인데 예. 많이 안 빠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아무래 퍼시픽 이거 실적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9%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 보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서 27일 날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진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올해 전인대하고 양해를 딱 보면서 인프라 투자를 조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도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원체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올해 소비진 자금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GDP를 그렇죠. 올릴까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서 잡아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수밴드를 한 2,600에서 2,800 잡고 다음 주에 FMC가 나오는 전후를 해서 아마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 베어 마켓 랠리라는 건 추세 하락 속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죠. 강한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가? 2,800선까지 나올까. 네. 사실 2,800선 지금 이렇게 쭉 차트를 놓고 보니까 지난 몇 달간의 박스권 상단이더라고요. 이 네네. 정도까지는 또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상당히 인플레 관련된 소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펼쳐졌잖아요. 이런 양상이 그렇다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까지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네. 와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가 되게 세게 갈 것 같다 한 번 더. 셌죠. 예. 왜냐하면 아까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전체 개인들의 순매수가 18조였는데 그중에 대형주가 17조였고요.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도 65%.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네.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FMC 12월 달에 목표를 보면 계속 이제 타겟 금리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쉽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형주 장세를 이렇게 주도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머니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안 잡혀요. 이게 다 스마트머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로 들어오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계속 단기 매매가 붙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죠. 요즘 뭐 유명세 네. 사이에 뭐 사료, 비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료 같은 건 네.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버리는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오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두 번째를 보면 추세 유지하는 종목들이 PCB나 엔터나 방산이나 조선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못 쳐가요. 그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확실히 베어마켓 랠리구나. 이번에는 만약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진바닥을 집었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이쪽 추세 유지 종목들이 땡겨야 돼요. 근데 이쪽이 아직 못 땡기고 있거든요. 이건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현대차 또 기아. 대우건설, 뭐 예. 기아차 이런 거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안 붙어요.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추세 상승인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받치는 느낌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맨 밑에 있는 가매도권이라고 했죠. 성장주, 게임주, 그리고 기술주가요. 네. 더 이상 이제 게임주가 마지막이고 이번에 펄어비스를 통해서 마지막이고요.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장기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리오프닝이요. 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번에 만약 2,800선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그럼 베어마켓 랠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장기 소외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제약바이오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에 보면 LG화학이나 삼성물산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굉장히 저평가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은 오늘 급등을 하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그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이걸 82% 갖고 있는데 그러면 80조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35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굉장히 싼데 많이 떨어졌던 그게 뭐 지배주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땡기면서 실질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소형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테마 같은 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그쪽은 네.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요. 네. 생각보다 2,800선 가면 이게 계속 땡길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조심해야죠. 정말 단기적으로 그 종목들은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떨어지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 있죠. 저는 그 대우건설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엔지니어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도 영업이익률이 8%까지 쫙 올라오고 네.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 이제부터는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끄는 주도주는 장기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주가 아닐까. 낙폭과대주. 네. 그게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예. 똑같은 형태인데 근데 코스닥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셀트리온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마 거래소에서 지금 LG화학이나 그 삼성물산 같은 게 들어오는 거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봐야 제약도 잘 봐야 되고. 자동차도 낙폭과대잖아요. 낙폭과대인데 예. 자동차는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땡겼어요. 그래서 약간 또 올라왔죠. 예, 근데 올라올 폭이 조금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그룹주도 보면 대형주가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까지. 예. 그래서 이게 대형주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장기적인 소외가 돼서 많이 이렇게 물량이 빠진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 있고 최근에 해외 증시 보면 네. 헬스케어 바이오 차트 나쁘지 않아요. 첨단 기업들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들 반등해서 조금 독특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그렇죠. 베어마켓 랠리는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 하락에서 강하게 리바운딩 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올라올 때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세게 못 올라와요. 그냥 리바운딩으로 예. 오기 때문에 이때는 한 40에서 50%만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네. 경기에 대한 부분하고 패권 전쟁인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로 한 2,800선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형주는요. 지금 수급이 너무 꼬여 있어서 쉽지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전체 개인들이 66조 샀는데요. 대형주 54조 샀고 그렇죠. 올해 18조 샀는데 17조 사고 네. 삼성전자 작년 올해 합하고 삼성전자 66조 샀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 베어마켓 랠리를 낙폭과대된 소외주로 장기 숨겨라. 소외된 네. 종목의 낙폭,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네. 경우는 장에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거는 이건 많이 못 가죠. 반등이 네. 나더라도. 그러니까 장기 소외된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주를 봐야 된다. 예. 제약바이오를 보고 제약바이오, 계신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또 네.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주도 그렇고 네. 그 대신에 좀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 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가 너무 많이 붙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들어오기 예.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끝장 전략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